네, 오는 11일 정월 대보름은 새해 첫 번째로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부터 이 달을 보고 한 해 운세를 점쳤다고 하는데요. 정월 대보름의 달은 한 해 중 가장 크고 밝을까요? 네, 오늘 별별과학에서는 한 주간을 달군 우주 소식과 함께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천문 과학계 소식부터 짚어보죠. 네네. 며칠 전에 버스만한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할 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게 충돌할 뻔했다면 굉장히 또 긴장이 되죠. 네. 아, 그렇죠. 저는 3일 새벽이었죠. 지름이 한 20km 정도 되는, 20m 정도 되는 버스, 2층 버스만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달 거리의 절반보다도 가까운 거리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걸 생중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 지나갈 때 속도가 뭐 한 시속 4만 킬로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충돌했다고 한다면 뭐 꽤 피해는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아주 놀랄 만한 정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네. 접근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간 게 이게 네 번째거든요. 예.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지름 한 5m에서부터 20m 안쪽에 이런 소행성 3개가 가깝게는 한 5만 킬로미터, 멀게는 한 그 20만 킬로미터 정도로 떨어져서 지구가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정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인가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2013년도 그 첼라빈스크의 그 운석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예. 밤하늘에 굉장히 밝은 빛이 터져서 한 1,000명 정도가 다치고 뭐 그랬던 사고가 있던데 예. 그때가 바로 한 2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폭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m 정도가 들어와서 폭발했을 경우에 아주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들어오는 각도라든가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우리 진주 운석 떨어졌던 것 비롯해서 예.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겟돈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네. 머지않아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종말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딥임팩트 같은 아마겟돈 같은 이런 소행성이나 해성 충돌이죠. 예.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했던 것도 지름 10km 정도의 소행성이 충돌했던 거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나사가 이제 그 발표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오늘 2월 25일 날 지구에서 한 5,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소행성 하나가 지나갈 것이다. 근데 예. 그 크기가 한 1km쯤 된다는 거예요. 1km급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피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 천문학자가 이것이 이 나사의 음모다. 사실은 2월 16일 날 이 소행성이 지구와 거의 정면 충돌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올 가을에 올 니비루라고 하는 행성이 지구를 충돌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전조다. 그러면서 지구의 이 니비루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가 이 3,600년 정도 만에 거의 한 번씩 지구 근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때마다 지구에 큰 피해가 온다. 그래서 뭐 종종 행성 X 이렇게도 표시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음모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옛날 그 수메르 전설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 이 인간의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지구 근처에 이런 행성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의 행성, 뭔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래서 꼭 나사가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은 없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름 10m, 5m 이런 정도의 소행성 다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구 정도 크기의 행성이 움직인다. 이걸 못 발견하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몇 달 후에 지구에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달 정도면 거리가 이미 목성보다 가까워야 돼요. 화성분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지구 정도 크기의 행성을 못 발견할 정도의 지구의 과학이라면 그 정도 못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2월 16일 날 지구와 충돌 뭐 그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 예. 이미 지금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움직임이 포착이 됐을 그렇죠. 이제 거다라는 1km 정도 되는 건데 이미 그거는 나사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이미 2월 25일 날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음모론자들은 그것이 올 가을에 올 커다란 것의 파편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네네. 곧 돌아온 이제 토요일 2월 11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네네. 달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소개해 뭐 주시죠. 보름달이 1년에 12번 뜨는데 네. 그중에 대보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이제 정월 대보름밖에 없죠. 올해같이 윤달이 있는 때는 이제 보름달이 13번 뜨겠지만요. 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달맞이 행사. 예. 달 보면 소원 비는 거 해보신 적 있죠? 예, 그럼요. 맞아요. 먼저 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달집 채우기. 태우는 거니까 이제 솔가지하고 나뭇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달집 만들어서 태우는 풍속. 예. 잘 타면은 풍년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렇죠. 달 보름달 뜨는 걸 보면서 점을 치는 거 달점인데요. 이 붉은 새우 뜨느냐, 좀 약간 흰 새우 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치우쳐 뜨느냐, 북쪽으로 치우쳐 뜨느냐. 올해처럼 해가 진 다음에 달이 뜨느냐. 올해는 이제 해가 6시 20분쯤 해서 6시쯤 지고 한 6시 한 27분쯤 이제 보름달이 뜨거든요. 예. 해가 진 다음에 뜨느냐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뜨느냐 이거 점을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해가 진 다음에 뜨면 풍년이 온다고 하니까 올해는 또 풍년을 갖다가 본의 아니게 또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전에 쥐불놀이 하다가 좀 태워먹은 네. 하고 그러네요. 빛이 붉은지 흰지 그 달에서 풍기는 빛이 붉은지 네. 흰지로 점을 쳤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풍습이죠. 예. 이건 뭐 과학적으로는 사실 지평선 근처에 안개가 많거나 먼지가 좀 많은 날은 달이 붉게 보여요. 좀 으시안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네. 그건 뭐 그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그 지평선 근처에 달이 뜨는 위치에 먼지라든가 안개가 많으면 그만큼 달빛이 산란이 많이 일어나고 푸른색이 많이 산란이 일어나면서 붉은색 빛이 우리 눈에 많이 오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특별하게 그거로 점칠 일은 없고요. 그래서 그때 틀려지는 겁니다. 네네. 그럼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제 달이 그럴 수 있죠. 뜬다면은 그래서 붉은색을 볼 수 있어요. 붉은색이 뜬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좀 많구나.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달이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풍년 이거 뭐 그거 올해의 운세보다는 이 붉게 보인다는 자체는 날씨가 좀 안 좋구나, 미세먼지 많구나,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다 이런 거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쥐불놀이 말씀하셨는데 깡통으로 불 돌리는 거, 예. 사실은 깡통은 옛날부터 있었던 풍습이 아니죠. 아하. 이 깡통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6.25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통조림 깡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온 풍습이고, 원래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에 이 60갑자 중에서 이 일진이라고 해서 예. 자자 쥐날이 있어요. 첫 번째 쥐날 아. 쥐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불 놓는 거 들판에다. 예. 그것이 이제 쥐불놀이 풍습인데 이것이 깡통 돌리기하고 합쳐지면서 정월대보름에 깡통 불놀이 이런 걸로 좀 변형된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 배웠네요. 네네. 자, 정월 대보름과 한가위 보름달 다 이제 큰 보름달 예. 뜨는데 네. 두 날 중에서 어느 달이 사실 가장 큰 달일까요? 우리가 보름달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정월대보름하고 한가위 보름달이죠. 맞아요. 예, 정답은 그때 달라요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달이 우리한테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슈퍼문이 제일 가까워질 때잖아요. 슈퍼문은 보통 14달 만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틀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달로 가까울수록 달이 커져요. 그래서 어느 달이 더 크냐. 물론 이제 바라볼 때의 마음, 풍년에 맞는 때에 보름달을 보는 한가위 보름달이나 1년에 처음에 달을 보면서 올해 큰 소원을 빌고 싶은 정월 대보름이나 조금씩 틀리겠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그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때문에 매년 틀려진다. 이런 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이번 주 토요일에 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예, 사실 요즘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 이 개인적인 소망도 있겠지만 예. 나라 전체가 좀 안정되고 뭐 좋은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경제도 안정되고 예. 과학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이 예. 나라를 보는 입장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